네, 오늘은 실제 거래가 어떻게 재무제표에 반영되는지, 어떤 식으로 기록되는지를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죠. 판매를 하는 이 행위. 이 행위를 어떻게 재무제표에 기록할 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래랑 회계상 거래는 어떻게 다른지, 어떤 시점으로 인식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상 거래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기록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적어도 이 자산이란 정의에 맞거나, 부채라는 정의에 맞거나, 수익이라는 정의에 맞거나, 비용이라는 그 정의에 맞아야지 기록되는 거예요. 전 뭘 기록하죠? 이 중심축은 내 재산이에요. 내 재산이나 내 재산의 변화가 있어야지 여기 기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그 재산과 재산의 변화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업을 처음 시작했어요. 상담은 유료로만 하죠. 1시간 상담료가 11만 원이에요. 제가 상담을 마치고 돈을 받았죠. 11만 원. 이때 이 순간에 제 재산 상태를 기록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사업을 처음 시작했죠. 돈이 한 푼도 없었는데 지금 처음 시작해서 돈이 얼마 생겼죠? 11만 원이 생겼죠. 가장 중심축은 이 재무상태표예요. 내 재산, 내 재산이 중심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빚, 이게 중심이에요. 이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어떻게 기록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중심축이 뭐라 그랬죠? 이 자산과 부채. 저는 제 재산 목록에 추가할 만한 뭔가가 생겼나요? 생겼죠. 현금이 생겼죠. 갑자기 11만 원에 해당하는. 제가 누군가한테 줘야 될 게 있나요, 지금?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다 0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처음에는. 다 0이에요. 상담이 끝나고 나서 전 11만 원을 받은 거예요. 이때 기록하는 거예요. 이 순간에 내 재산이 어떤가를 내 스스로 한번 돌아보는 거죠. 재산 목록에 현금이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한테 갚아야 될 돈이 추가로 생겼나요? 없죠. 그럼 이거는 누구 몫일까요? 다 제 몫이겠죠. 재무 상태표는 이러한 재산 목록에 해당하는 자산을 중심으로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한다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죠. 맞아요. 이 현금이 어디 왔죠? 내 몫 아니면 부채에서 왔겠죠. 자산에 이렇게 기록했죠? 그럼 이게 내 몫인가요? 맞아요. 내 몫이에요. 그렇다고 여기에 기록하지 않아요. 우리 중심은 뭐라고요? 자산과 부채를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전 이쪽에 기록했어요. 근데 이 출처가 어딜까요? 현금 11만 원에 해당하는 이 출처에 대한 기록을 내 몫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내 몫은 그 세부적인 분류, 수익과 비용이라는 결과물이 모인 게 내 몫이거든요. 결국 내가 벌어들인 돈과 내가 쓴 비용, 이 순액이 내 몫이 되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수익으로 인식했다면 그건 당연히 내 몫의 플러스 효과인 거예요. 이 부분을 처음에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산과 부채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대 계정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 돈이 어디서 왔을까? 이 현금 11만 원은 내가 상담을 했기 때문에 그걸 매출 행위래. 영업활동과 관련된 수익금. 이 활동을 매출이라는 활동으로 묶을 수 있거든요. 그걸 매출이라고 기록해요. 11만 원, 현금 11만 원. 이렇게 적는다는 거죠. 비용이 있었나요? 없죠. 제가 누군가한테 줄 돈이 생겼나요? 아니죠. 그럼 기록할 게 아무도 없겠죠.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죠? 재무 상태표는 어떤 순간의 자산이고 손익계산서는 그 순간 어떤 기간 동안이라 그랬죠. 그러면 제가 상담을 시작했을 때, 시작하려고 할 때 돈이 없었죠. 상담이 끝나고 나서 돈이 생긴 거죠. 얼마 동안의 기간 동안의 재산의 변화죠? 상담을 시작하고 나서 1시간 동안의 재산의 변화예요. 맞죠? 1시간 동안의 재산의 변화. 그럼 저는 1시간 동안 얼마 벌었나요? 수익금의 기준으로 어떤 기간을 나타낸다고 그랬잖아요. 11만 원. 1시간이 끝나고 난 후에 이건 내 재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이 없었다면 그 기간 이후에 그 결과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11만 원이 생겨나는 거죠. 왜죠? 이 금액이 모여서 일로 왔으니까. 결국 이 두 가지를 기록함으로써 전 자연스럽게 여기 기록한 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뭐라 그랬죠? 손익계산 재산의 변화를 기록하는 거라니까요. 재산이 변화된 후의 결과물은 어디로 갈까요? 여기로 가겠죠. 내 몫으로. 재산이 변화했잖아요. 이게 누구 몫인가요? 내 몫이겠죠. 이익이나 손실이라는 형태로 가는 거예요. 이 기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있는 그대로 하면 돼요. 저는 어떤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누군가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기록하면 되죠. 여기 쓰면 돼요. 자산 밑에 쓰는 거예요. 현금 11만 원. 수익 밑에 매출 11만 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표를 만들어서 쓰면 돼요. 이 표 안에다가. 근데 이 거래가 1년 동안이면 10,000건이래요. 쓸 데가 없겠죠, 더 이상. 그러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조각된 형태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게 분계예요. 저는 결국 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라는 공간 안에 뭔가 기록해 놓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많은 건들을 기록해 놓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한 번에 취합해서 현금은 최종적으로 얼마? 그래, 매출이라는 건 최종적으로 얼마? 그러기 때문에 어떤 통일된 이걸 계정 과목이라고 하는데 통일된 계정 과목으로 여기를 중심을 만든 다음에 금액을 기록해 놓는 거죠. 그래서 이거와 동일한 형태의 기록, 매출이라는 기록이 있으면 그 숫자들은 다 합쳐서 여기로 가겠죠. 마찬가지예요. 현금이라는 기록이 10,000건 중에 한 10건 있으면 그 10건의 현금들만 모아서 여기에 적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통 차변, 대변이라고도 하는데 뭐 왼쪽, 오른쪽 마찬가지죠. 왜 이렇게 적죠? 자산을 이쪽에 기록하고 부채는 이쪽에 기록하고 자본은 이쪽에 기록하고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현금이기 때문에 이쪽에 기록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 뭘 적는다 그랬죠? 자산 목록. 이쪽에 뭐죠? 수익 목록은 이쪽에 적잖아요. 왜 이쪽에 적죠? 수익과 비용이 모여서 일로 가는 거죠. 내 몫을 여기다 적고 싶은 거잖아요. 수익이면 내 몫이 늘어나나요? 늘어나죠. 그래서 이쪽인 거예요. 비용이면 내 몫이 줄어들겠죠? 여기 자본이 뭐였죠? 내 몫이었잖아요. 내 몫이 줄어드니까 이쪽. 그냥 아주 직관적으로 이 표를 중심으로, 재무상태표라는 표를 중심으로 그냥 이쪽 저쪽에 적은 걸 뿐이에요. 그걸 분계라고 하죠. 아주 작은 형태로 적어놓은 걸. 이런 작은 형태의 기록들을 많은 기록을 모으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적는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동일한 상태인데 제가 상담을 딱 끝나고 났더니만 이분이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계좌이체를 해준다고 하고 간 거죠. 그럼 저는 상담이 끝났잖아요. 제가 뭔가 할 의무는 다 했죠. 그럼 저는 뭐가 생겼죠?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걸 기록해 놓는 게 매출 채권이라는 거예요. 전 어떤 활동을 했죠? 상담 활동을 했죠. 저의 상담은 영업 활동이거든요, 곧. 그 영업 활동, 내가 목적하는 그 영업 활동과 관련해서 받을 돈이 생긴 거를 매출 채권이라고 해요. 현금으로 기록하는 게 아니라 자산은 자산이죠. 제 재산 목록이죠. 제가 누군가한테 받을 돈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저한테 줄 돈이 생긴 거예요. 그럼 전 재산 목록에 기록해 놓는 거죠. 누가 나한테 줄 돈이 있다. 그게 누가 나한테 줄 돈이 매출 채권인 거죠. 그 상대 계정은 뭐였죠? 제가 부채가 생겼나요? 아니었잖아요. 그죠? 내 몫이 늘어났는데 그 기록을 여기다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타고 온 거예요. 내 몫. 그래서 왜냐하면 이건 순간이라니까요. 이 순간. 이 돈을 받은 이 순간에 기록하는 거예요. 손익계산서 뭐였죠? 어떤 기간 동안의 변화를 다 모은 다음에 이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어떤 순간의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매출로 자본으로 바로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산도 보여주고 싶고요. 전 재산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보여주고 싶거든요.
이 재산, 내 재산 목록인 이 11만 원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내 재산인 이 매출 채권이라는 내가 받을 돈,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주는 게 매출이겠죠. 이걸 복식북이라고도 하죠. 어떤 출처를 같이 보여주죠. 설명을 조금 더 보완해 주잖아요. 그런 거겠죠. 요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실제로 회사에 처음 가서 분계를 할 때 이렇게 하지 않죠. 우리는 부가세를 받았거든요.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가시면 안 들으셔도 됩니다. 저는 분명 상담료 11만 원을 받았지만 국가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돼요. 부가세 별도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그게 제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11만 원을 받았지만 지금 이 만 원은 제가 부가세를 매일매일 신고하진 않거든요. 부가세를 몰아서 신고한단 말이에요. 법인이라면 3개월 단위로 몰아서 신고하겠죠. 3개월 뒤에 1월 1일이라면 그때 저는 부가세 신고 납부할 때 이 만 원을 납부하게 될 거예요. 국세청에. 그럼 이 거래를 다시 한번 볼게요. 저는 얼마를 받았죠? 제 재산 목록이 어떤 기간 동안의 재산의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 재산의 변화가 있었고 제 재산 목록이 어떻게 됐죠? 11만 원이란 주머니에 현금이 생긴 거예요. 제가 누군가한테 줘야 될 돈이 있나요? 있죠. 국세청에 나라는 주체 이외에 누군가한테 갑자기 난 11만 원을 받았지만 이 만 원은 누군가한테 줘야 될 돈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하는 거예요. 왜 여기에 기록하죠? 그걸 어떻게 기록하나요, 우리는 이런 분계라는 형태로 기록하죠. 왜 부가세 예수금이 여기 나왔죠? 부채니까. 부채가 어디 있죠? 이쪽에 있으니까. 여기다 적은 거죠. 매출은 왜 이쪽에 있죠? 수익이 이쪽에 있으니까. 수익은 왜 이쪽에 있죠? 내 몫을 여기에 적기로 했으니까. 여기 내 몫이라고 했잖아요. 수익이 생기면,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이런 활동이 생기면 내 몫은 늘어나는 거 있죠. 이건 내 몫이겠죠. 물론 내가 쓴 거는 내 몫의 감소겠죠. 그렇기 때문에 난 실질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번 돈은 10만 원이에요. 10만 원이잖아요. 11만 원 벌었나요? 물론 현금은 11만 원 들어왔죠. 근데 제가 상담을 통해서 벌었다고 누군가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건 11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이 만 원을 국세청에 납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통 매출을 기록하죠. 과세 사업자들은.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제가 뭐라 그랬죠? 어떤 기록의 중심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축을 이 재무상태표로 삼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자산, 내 재산 목록에 들어가는 게 뭐 있을까? 내가 누군가한테 줘야 될 금액인 이 빚에 들어가는, 누군가한테 줘야 될 이 부채에 해당하는 그 항목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그걸 중심으로 상대 계정을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거래라는 활동에 대해서.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